지금 크립토 시장에 신호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속도 조절하는 신호등이 아닙니다. 살아남을지 탈락할지 정하는 신호등입니다. 이미 초록불을 받은 코인은 기관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고, 빨간불이 켜진 코인은요, 가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호등이 바뀐 것도 모른 채 아직도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판은 갈렸습니다. 이 기준을 만드는 쪽이 SEC와 CFTC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이름이 클래리티입니다. 지금 질문 하나만 던집니다. 지금 들고 있는 코인 이미 빨간불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얼마 벌 수 있냐보다 이 판에 남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기준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왜 기관이 움직이는지, 왜 개인이 계속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떤 코인이 살아남는지 이 흐름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게 구조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르면은 놓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립토 시장을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만 보는 겁니다. 오른다, 떨어진다, ETF 들어오냐, 알트장 오냐. 사람들은 늘 차트만 봅니다. 그런데 시장은 차트보다 먼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규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크립토를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증권이라고 부를 것인가, 상품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놔둘 것인가. 이 이름표 하나가 왜 중요하냐. 이 이름표에 따라 누가 감독하고 누가 돈을 넣을 수 있고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한 단어로 부르죠. 클래리티, 명확화. 듣기엔 좋습니다. 명확해진다,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기관이 들어온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반쯤은 포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명확화가 아니라 분류와 선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법은 하원과 상원을 둘 다 통과해야 진짜 법이 됩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구성된 의회의 한 축이고,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다른 한 축입니다. 하원 통과는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축구로 치면 전반전 이긴 거지 경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클래리티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이건 분명합니다. 하원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2025년 7월 17일 하원은 클래리티 액트를 294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꽤 강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시장구조 법안 마크업을 예고했다가 하루 전인 1월 14일에 협상 계속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반면 상원농업위원회는 1월 29일 별도의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을 전진시켰습니다. 즉 지금 상태는 통과 직전이 아니라 하원은 밀어붙였지만 상원에서 쪼개지고 멈칫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단순한 산업 육성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 안에서 크립토를 누가 감독할 것이냐를 정하는 권한 배분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SEC와 CFTC입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기관의 공식 임무는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채권, 공모, 투자 계약, 그러니까 증권성 자산 쪽의 룰을 잡는 기관입니다. 반대로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파생 상품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 즉 상품 선물 전 옵션 스왑 같은 영역을 감독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과 그 파생 시장을 다루는 쪽입니다. 두 기관 다 금융규제 기관이지만 그 보는의 언어가 다릅니다.
SEC는 투자자에게 약속된 수익과 발행 주체를 더 민감하게 보고 CFTC는 거래되는 자산과 시장 구조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럼 왜 크립토 업계는 CFTC 쪽을 선호하느냐? 이유는 냉정합니다. CFTC 관할이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덜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SEC 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등록, 공시, 발행 책임, 판매 방식, 중개 구조, 이해상충 통제, 말 그대로 전통 증권 시장 수준의 부담이 붙습니다. 이걸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토큰 하나 띄워놓고 커뮤니티로 굴리던 시대는 끝납니다. 반대로 CFTC 관할에 디지털 상품으로 정리되면 적어도 업계 입장에서는 이건 증권처럼 목에 족쇄를 차는 구조는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크립토 전체를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 가능한 영역을 떼어내 현물 시장 감독을 CFTC에 주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그동안 미국은 소송으로 규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리플 사건에서는 공개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매가 전부 증권 거래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고, 테라폼 사건에서는 다른 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인데 사건마다 해석이 흔들린 겁니다. 즉, 법이 먼저 길을 만든 게 아니라 판결이 그때그때 지늘길에 발자국을 남긴 겁니다. 클래리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업계가 원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빡세도 좋으니 뭐가 룰인지 미리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확성 몬사치로 호재라고 자동 번역하는데 그건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이 생긴다는 건 동시에 탈락자 명단도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할 때는 다 같이 춤출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 유리한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프로젝트는 우린 유틸리티야 라고 말하고, 거래소는 우린 그냥 플랫폼이야 라고 말하고, 투자자는 언젠간 다 제도권 들어오겠지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이 분류표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토큰은 제도권 자금이 닿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어떤 토큰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클래리티는 시장을 무조건 키우는 법이 아니라 시장 안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왜 상원에서 이게 꼬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입니다. 실제로는 돈줄 싸움입니다. 가장 크게 부딪힌 지점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에 붙는 이자, 리워드, 의일드 문제였습니다. 상원 초안은 단순 보유만으로 이자를 주는 구조는 맞고, 결제나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식의 절충을 담았습니다. 이게 왜 민감하냐? 은행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선 고객 장호를 잃고 대출 재원을 잃고 결국 전통금융의 기초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갈등은 2026년 1월부터 계속 핵심 장애물이었고 3월 초에는 백악관 절충관조차 은행권이 거부하면서 법안이 다시 교착에 빠졌습니다.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숫자로도 나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8년 말까지 미국 은행권에서 약 5천억 달러의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이건 은행 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의 추정치라 그대로 맹신할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 정도 크기의 예금 이동 가능성이 공식적인 분석의 언어로 떠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건 기술 취미가 아니라 예금과 대출의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왜 반대하느냐?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객 돈을 뺏기기 싫어서입니다. 여기서 괜히 거창하게 금융 안정성 우려만 반복하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물론 그 우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금이 줄면 대출 여력이 줄고 특히 지역은행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이건 장호의 소유권 싸움입니다. 은행은 원래 고객 잔고 위에 서서 수익을 내는 산업입니다. 그 장호가 온체인 달러로 이동하면 은행의 방어 본능이 폭발하는 건 당연합니다. 반대로 크립토 업계는 왜 의열들을 포기 못하느냐? 고객을 데려오는데 그게 너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이든 크립토든 하는 말은 포장만 다를 뿐 속뜻은 같습니다.
그 돈 내 쪽에 남겨라. 여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탈중앙 대 중앙의 철학 전쟁이 아닙니다. 혁신 대 보수의 낭만적인 서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해합니다. 이건 누가 고객 장호를 보유하고 누가 그 장고 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누가 규제 문구를 자기 비즈니스에 유리하게 고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이제 다시 클래리티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법안은 어떤 위치냐? 첫째, 하원 버전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둘째, 상원 은행위 버전은 일정이 밀렸고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원 농업위 버전은 CFTC 권한 확대 성격의 별도 축으로 전진했습니다. 넷째,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도 로이터는 여전히 이 법안의 미래를 상원 장벽이 남아있는 상태로 봤습니다. 즉 시장은 명확성을 원하지만 정치는 아직 문구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한 합의가 없어도 시장은 이미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소송으로만 크립토를 규율하는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데 거의 합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와 CFTC도 2026년 3월에 조화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할 충돌을 방치한 채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공감대는 제도권 안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를 먼저 물어볼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산은 앞으로 SEC의 언어로 설명될 것인가, CFTC의 언어로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은 둘 다 아닌 회색지대에 남을 것인가.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커뮤니티, 밈, 서사, 트렌드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보다 앞에 법무팀을 둡니다. 기술이 좋아도 법무팀이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차트가 아름다워도 투자위원회가 통과를 못 시키면 의미 없습니다. 즉 시장은 겉으로는 가격으로 움직이지만 큰 돈은 결국 설명 가능한 구조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를 호재라고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명확성이 생긴다는 말은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산 목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영원히 못 들어갈 자산 목록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클래리티는 아직 완성된 법이 아닙니다.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은 멈칫했고 핵심 충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SEC는 증권의 언어로 시장을 보고 CFTC는 상품의 언어로 시장을 봅니다. 클래리티는 이 둘의 경계를 문서로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수혜를 받는 코인과 밀려나는 코인은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준은 뉴스로 나올 때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실제 코인에 적용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어떤 타이밍이 괜찮은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타이밍상 전부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준을 실제 코인에 적용해서 누가 초록불이고 누가 이미 밀려나고 있는지 더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